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기출문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있죠? 기본서를 보고 그 해당 파트 기출문제를 보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객관식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께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 무사표시 파트가 있고 대리 파트가 있다 보면은 여러분께서 책을 보실 때 딱딱 끊어서 공부하세요. 비진입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차고, 사기강박 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파트 기출문제, 그 다음에 대리 파트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리 파트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 기본서 내용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을소유 토지를 임차했다. 임대차 계약 문제가 나오면 누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인지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갑이 토지를 빌렸네요. 갑이 임차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을 신축을 했고요. 보존 등기를 격리했습니다. 자, 우리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토지를 빌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등기가 안 됐을지라도 지상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보존 등기, 자,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틀린 거 됐네요. 틀린 거. 1번 보겠습니다. 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네요.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 임차인 갑은 자,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죠. 이 권리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라고 했어요. 계약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미 이 사람이 갱신 거절했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지문 키워드 한번 잡아볼까요? 이익의 차임을 연체했어요. 이미 이익의 차임을 연체했고 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 이때 이 임차인을 보호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차임을 연체했으니까요. 따라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이네요.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하다. 자, 갑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건물 매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의뢰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건물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을 있고 여기에 갑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지가 있었고요.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자, 이 임차인은 자,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둘 사이에는 이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을과 갑 사이에서 자, 이 건물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건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갑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동생관계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갑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은 없잖아요. 따라서 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용료 부분은 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키워드는 뭐냐면 건물 부지입니다. 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임료 상당액을 반환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질문 한번 볼까요? 갑이 의뢰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하고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 자, 임차권을 양도한다.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의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겠죠. 동의가 없기 때문에. 자, 122번 보시면 임대인 갑, 임차인 을이네요. 자, 임차인이 을입니다. 자, 계약기간 만료 동시에 임대주택에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갑이 임대인, 그리고 이 을이 임차인 되겠네요. 둘이 만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사람이 임차인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이 임차인 을에게 자, 그 건물을 나에게 명도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틀린 거 됐네요. 자, 1번 좀 볼까요? 1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계약 기간이 끝났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요.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 의무가 있고요. 서로 간에 동시에 이행해야지 공평하겠죠. 그래서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을 같은 경우에도 동시행의 항변권에 의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네요. 그 다음 2번 지문이네요. 2번 지문에 보니까 자, 키워드 한번 잡아볼까요? 이 을에게 뭐가 있어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주택을 지금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사용 수익함으로써 만약에 이 사람이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이 이익 부분은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인도를 거절하는 거니까요. 자, 다만 동시행 이행의 항변권에 의해서 주택을 잡아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는 적법 한행입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가 아니죠.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2번 지문은 여러분이 3번 지문하고 같이 봐야 될 부분이네요. 그래서 3번 지문에 보니까 동시행의 항변권 나와 있네요.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권이 아니라 단지 인도 거절권이거든요. 따라서 사용 수익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부당이득이죠. 돌려줘야 됩니다. 반환해야 된다. 맞네요. 자, 그 다음 5번 지문이네요. 5번 지문에 보니까 을이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 자, 이 을이 갑에 대해서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 말은 이 갑이 을에 대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 을이 갑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 말은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이 있다.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을은 갑에 대해서 뭐가 있는데요?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을이 갑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이 건물을 인도해 줘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보증금 반환 채권 있죠?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은 갑을 위해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을이 갑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려면 이 건물을 인도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갑은 을로부터 건물 인도 받을 때까지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지금 항변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가지고 이 채권을 상기할 수는 없다. 만약에 상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항변권을 을이 마음대로 없애버리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기할 수가 있다. 상기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 5번입니다. 122번 이 문제 입 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 정도 문제면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23번 보면 임대차 계약. 자, 권리에 관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효력 인정되는 것. 자, 여러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했어요. 그래도 효력이 있다. 그 말은 이거는 임의 규정이다. 그 말이죠. 만약에 강행 규정이다라고 한다면 무효가 되겠죠. 자, 임의 규정을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 상환 처분권이죠. 이게 626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규정은 임의 규정에 불과하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암기할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정답 2번 되겠네요. 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가 있는 권리 찾으라고 했네요. 자, 임차권은 임차인에게만 있는 거고요.
보증금 달라고 요구할 권리 이것도 마찬가지 임차인에게만 있죠. 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에 비용 투입했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가 있네요. 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임차인에게만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임차인의 권리를 물어보고 있네요. 임차인의 권리. 옳은 거 됐습니다. 자, 1번 보세요. 1번 지문에 보니까 필요비. 항상 비용 문제가 나오면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고요.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종료 시 현존한 때 틀렸네요. 이거는 유익비에 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지문이네요. 자, 부속물을 매수해서 부속을 시켰다. 자, 이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종료 전이 아니라 종료 후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 3번 지문이네요. 자, 토지 임대차 관계를 등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대항력이 있다라고 했죠.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622조에 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지문이네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틀렸죠? 임차인은 일단 먼저 뭘 해야 되는 건데요. 갱신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없이 이게 틀렸네요. 자, 그 다음 5번 지문이네요. 5번 지문에 보니까 자,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자,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으나 임대인 그렇지 않다. 임대인, 임차인 전부 다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안결사항인데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도 인정되는 권리, 자,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라고 한다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을 번지문 이런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시험 지문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나오는 거고 이것들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정답 1번.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됐네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자, 옳은 거 됐어요. 1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이거 받을 필요 없잖아요. 임대인 동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부속물 매수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요. 지상물 매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질문이네요. 자, 임차인이 지상건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다. 자, 이 임차인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임차인은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지상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지상물 소유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이네요. 자,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먼저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자,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 의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됐다. 해지 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가 끝났습니다. 이때는 어차피 임대인이 미리 해지 통고했다 그 말은 갱신 거절한 거잖아요. 따라서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 이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643조 2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의뢰 X토지를 임차했다. 자, 갑이 임차인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토지가 있고요. 갑이 토지를 빌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토지 위에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고 사용하고 있네요. 틀린 거 됐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1번 질문의 키워드는 무허가 건물이네요. 미등기 무허가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2번 지문의 키워드는 차임연체가 되겠네요. 임차인 보호가치가 없죠. 따라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고요. 따라서 지상물 매수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지문이네요. 3번 지문에 해지 통고를 했다. 그 말은 갱신 거절한 거니까 당연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 4번 지문에 보니까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됐다. 키워드는 대항력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이 을이 X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자, 이때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3자를 상대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판례거든요. 그 다음 5번 지문이네요. 자, 갑이 Y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갑 있죠?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여기에 제3자 병에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마찬가지죠. 이 건물에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이 갑은 당연히 을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5번 되겠네요. 자, 임차인 을이네요. 임차인이 을. 그리고 임대인 동이 없어요. 자,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옳은 거 됐네요. 그러면 임대인 갑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사람이 임차인이네요. 임차인. 자, 이 임차인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동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달할 때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없었다. 옳은 거 됐네요. 자, 1번 지문입니다. 갑과 을 사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병은 갑에게 전체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만약에 여기서 동의를 얻고 전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끝내더라도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지만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틀렸고 2번 지문이네요. 자, 병은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갑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 자, 여기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갑과 병의 관계는 직접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지문은요, 이 지문은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문들이라고요. 자, 3번 지문이네요. 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고 있어요. 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갑은 을로부터 차임 받잖아요. 손해가 없죠. 따라서 이 병 상대로 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네요.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하고 5번도 마찬가지네요.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 즉 임대인 동의 얻어서 전대했을 경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 2, 그 다음에 4, 5 이것들은 동의가 있을 경우에 나오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임법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주택, 임대차. 틀린 거 됐어요. 1번 볼까요? 자, 1번에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되겠네요. 대항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주택이 양도가 됐네요. 그리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택이 있고요. 둘이 만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을 갖추고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둘 사이에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 아직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임대차 관계는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갑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자, 이때 이 을은 이미 대항력이 있었기 때문에 병에게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갑이 가지고 있던 임대인 지위를 병이 뭐하게 된다?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이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을 같은 경우 있죠. 을 같은 경우에 나는 이 병이 임대인 지위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 병이 갑이 갖고 있는 임대인 지위 승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판례가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질문의 키워드는 미등기 주택. 뭐가 미등기 상관이 없어요. 임차인 보호하기위해서 적용됩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의 키워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재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 다음 4번 질문에 보니까 다가구 단독이네요. 단독 같은 경우에는 집업만 기재하면 충분한 거죠. 동업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일 때하고 공동일 때를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5번 질문이네요. 5번 질문의 키워드는 이미 뭐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이미 임차인 들어오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 주택이 있는데 여기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임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설령 이 임차인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췄을지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선순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왔다. 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때 대항력이 있다. 이것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대항할 수가 있다. 틀렸네요. 정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임법에 관한 내용 또 나왔고요. 옳은 거 됐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네. 자, 1번 질문에 보니까 전세권자 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 지위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집을 빌리는 사람 마음이죠. 집을 빌릴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 지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전세권자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세권자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임차권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별개로 보는 거죠. 전세권자 지위 별개, 임차인 지위 별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질문도 마찬가지네요. 자, 임차인 지위 그 다음에 전세권자 지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임차인 지위에서 배당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임차인 지위에서 배당 요구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전세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한 걸 볼 수가 있다. 틀렸네요. 별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에 보니까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하고 분리해서 보증금만 한 채권만을 양수한 사람. 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권자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이 있었고요. 자, 분리해서 이 보증금만한 채권만을 양수한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택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임차권 있잖아요. 이 임차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증금 반환 채권 있죠. 이 보증금 반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와 종이거든요. 자, 주와 종은 서로 운명을 함께하는 건데, 자, 여기서 만약 채권만 양도받았다, 채권만 양도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굳이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선 변제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질문이네요. 4번 질문에 보시면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권자, 임대차 계약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 자, 이 대지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주임법이라는 것은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에 우선문예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지문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임차인이 사망했습니다. 자, 임차권의 승계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의 배우자는요, 상속권자에 우선해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권자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상속권자가 있을 때 구별해서 만약에 상속권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배우자가 단독 승계하겠지만 만약 상속권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가정공동생활을 함께 했던 경우하고 가정공동생활을 함께 안 했던 경우, 그래서 만약에 상속권자하고 가정공동생활을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상속권자가 단독 승계하고요, 이때 공동 승계한다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항상 우선한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좀 봐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